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 4일이라고 밝혔는데 3월 이후 2배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른바 TACO, 타코 관세 정책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러나지 않느냐. 일종의 급쟁이 공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배인 50%로 높이고 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간을 안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50%는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후에 어떻게 조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한 결정은 매우 단호합니다. 철강 관세가 지난 3월 12일부터 매겨졌던 25%의 관세에서 2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취소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요 국가의 반응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고 또 호주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철강 관세 2배 이상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7월에 또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EU 집행위는 EU가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해서 추가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에 돌파구가 없으면 7월 14일 추가 조치를 자동적으로 발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적용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7월 14일로 90일 일단 유예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계속해서 미국이 품목별 보복 관세를 취하면 EU도 보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철강 수입 1위 이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순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50% 관세가 천문학적이다.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공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주는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 철강 관세 관련해서도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4번째 철강 수입국입니다. 그런 만큼 국내 철강 업계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대미 자동차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요.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13%인데 미국의 철강 수입이 한국이 4위입니다. 그런 만큼 50% 관세 예고에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2%가 낮아졌습니다. 이 기저효과를 반영하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다. 본격의 여파는 6월 이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 조치 범위를 파악한 후에 업계와 소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번 철강 관세 인상의 배경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이번 관세 인상 결과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 제동을 건 미국 법원도 압박하고 나섰고요. 또 최근 좀 자초이기였던 미중 협상도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꼬여 있는 상태인데 미국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진핑과 통화를 할 것이다. 무역 합의의 위반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 합의 이후에 핵심 강물인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가행 사례에 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미국 법원이 이제 상호 관세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심 판결까지 관세 유지가 이제 결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정책 플랜 B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을 갖다 대는 것이죠. 1974년에 수십 년도 더 된 법입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법 122조가 뭐냐면 심각한 무역 적자 시에는 상대국의 최장 150일 15%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게 15%니까 50% 이렇게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무역법 301조인데 불공정 무역 행위 시에는 관세 부과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50%든 70%든 125%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 판결 동안 협상 상대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른 대응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은 상황인 만큼 한미 관세 협의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이제 비관세 장벽 완화, 예를 들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완화 관련해서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협상 내용이 관세보다도 비관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미국은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구글맵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 먹거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미국 측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다. 한국이. 그래서 소고기 수입 문제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합의 후에 수입 소고기 재협상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BMO, 이제 유전자 변형, 또 이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규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민감해서 좀 부각이 안 됐던 내용들이 이번에 집중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관세 세율하고 좀 맞물려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인데요. 소고기 농산물 수입을 촉진하면서 자동차 등 그러니까 이제 비관세 품목하고 미영 협상을 보니까 관세하고 연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출 지표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달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 줄어들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세 여파로 5월 수출이 1.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수출액이 527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포인트가 내려왔는데 결코 이게 포인트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도 적게 볼 부분만은 아닙니다. 월 수출액은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감소 전환됐고요. 5월 수출은 572.7억 달러, 수입이 503.3억 달러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 무역 수지는 흑자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로 4.4%가 감소했고요.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수출이 18억 4천만 달러, 32%가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25% 관세가 4월부터 부과됐기 때문에 5월에는 자동차 부품도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 관련 우리 수출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수출은 좀 부진했다 이런 내용 짚어주셨는데 또 반대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이제 수출 감소폭을 많이 줄여준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 본격적이고 또 가시적인 압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월 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는 AI 특수가 일단 네. 있었고요. 역대 5월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5월 중에 최대를 기록한 반도체인데 138억 달러로 21.2%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른바 고대역풍 메모리, 여러 개의 반도체를 이렇게 D램을 쌓아놓은 HBM,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내는 메모리 반도체인 DDR5 등 고부가 메모리가 견조한 수요가 지속이 됐고요. 반도체 수출이 2월에 소폭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연속 증가세, 바로 AI 특수라고 볼 수 있는데 AI 인프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또 수출이 더 늘어났던 것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수출액으로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선박도 늘어났습니다. 3월 집계에서도 K조선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도 보였죠.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5월 기준 수출이 감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수출, 우리나라가 좀 주력으로 대상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충돌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우리에게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네. 5월 전체 수출이 1.3% 감소했던 거 앞서 말씀드렸고요. 대미 대중 수출이 8%대로 감소가 된 이유가 됩니다. 대미 수출은 미 관세 조치 영향일 테고요. 자동차, 철강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중 통상 문제가 생기면서 미중이 통상 합의가 뭐 이거 잘 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이 핵심 광물, 히토리 등을 대미 수출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항공기 엔진 등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과 EU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의 대만, 우리의 EU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으로 가는 부분, 또 이제 베트남으로서는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부분이 또 베트남의 관세로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수출 대응책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업계가 바로 수출 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미 관세 협의 그리고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요. 또 실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중 수출이 감소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5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도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 석유 또 관련 사업이 안 좋습니다. 반도체, 선박,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이 K 소비재는 상당히 호조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 온도차가 있죠. 그래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한미 이 협상도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추경을 통한 관세 대응, 무역보험, 또 바우처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7월 내에 70%를 집행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